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차원 측정기의 정도검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차원 측정기의 정도검사에 관해서는 여러 규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 규격에서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는 3차원 측정기의 정도검사 개념과 국제 규격에서 정한 정도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원 측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모든 프로빙점의 오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블로그의 치수나 링게이지의 기름과 같은 특정한 항목을 측정할 때 발생되는 오차를 근거로 해서 3차원 측정기의 정도를 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측정기 제조자에 의해서 제시된 정도는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자와 사용자 사이에 3차원 측정기 정도시험을 위한 합리적인 약속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정도시험 규격입니다. 우리가 정도시험을 실시하는 목적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에게 유효한 측정 정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제시된 정도가 어떤 방법으로 구해진 것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용자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시된 정도를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시험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용자도 필요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정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표시된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측정은 온도와 같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측정 환경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가 정도 시험을 실시하는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차원 측정에서의 정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자에 의해서 제시된 정도는 참값에 대한 측정값의 신뢰도를 95%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회 측정했을 때 95회까지만 신뢰할 수 있는 값을 가지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측정 정도 U는 측정값 A에 대해서 참값 R이 존재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즉, 참값 R은 A-U에서 A 플러스 U 사이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U가 0.02인 3차원 측정기로 특정한 값이 9.98이었다면 참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내용을 적용해서 해석한다면 참값은 9.96에서 10.00 사이에 존재하고 만일 이 치수를 100회 반복해서 측정했다면 95%인 95회는 9.96에서 10.00 사이의 측정값이 계산되고 나머지 5%인 5회는 9.96에서 10.00 사이의 값 2회의 값, 즉 신뢰할 수 없는 측정값이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작물을 측정할 때는 공작물의 공차와 측정기의 정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자에 의해서 제시되는 3차원 측정기의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를 의미합니다. 즉, 정도가 0.02라는 것은 측정값의 플러스 0.02 그리고 마이너스 0.02 범위 내에 참값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예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측정값이 9.98이었다면 여기서 9.98이 되겠죠. 그리고 정도 U가 0.02라면 9.98에서 0.02를 뺀 값과 9.98에다 0.02
0.02를 더한 값, 즉 참값 R이 존재하는 범위는 9.96에서 10.00 사이가 됩니다. 이것은 제시된 정도는 0.02이지만 이 제시된 정도를 해석하는 것은 0.04라는 제시된 정도의 2배의 범위가 됩니다. 이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한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차원 측정기의 교정검사 성적서를 보면 그래프가 지금 제가 그리는 것처럼 아래와 윗부분 이렇게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값은 이 그래프 내에 있으면 합격이고 이 그래프 밖에 있으면 불합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래프가 0인 오차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으로 그려진 이유는 바로 측정 정도의 개념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시된 정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원 측정기 정도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만 직접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앞의 예와 같은 해석은 두 점의 거리를 측정할 때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그 이열 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정도를 규정하려면 그에 적당한 기준 게이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멍의 지름 측정 시 정도를 규정하려면 링 게이지와 같은 기준 게이지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기가 아니고 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정도는 두 점을 같은 방향으로 프로빙하거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프로빙하는 경우에 모두 유효하여야 합니다. 즉, 프로브 교정 시에 발생하는 프로브 지름 오차 등을 포함해서 제시된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시된 측정 정도의 신뢰도는 95%입니다. 다음은 정도 시험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도 시험은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측정기가 갖추고 있는 전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동일 조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도 시험을 위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고 실제 측정 시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전체 시스템이라는 의미는 시험되는 3차원 측정기가 오차 보정 소프트웨어나 온도 보정 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모두 적용해서 시험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도 시험은 게이지를 각 축에 평행하게 설치한 상태와 측정 공간상에 대각선으로 설치된 상태에서 모두 실시되어야 하고 측정 범위 내의 어느 위치에서 시험하더라도 제시된 정도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측정 순서와 프로브 조합 등은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정도 검사에 사용되는 게이지는 반드시 교정을 통해서 국가표준과의 소급성을 확보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난 후에 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만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3차원 측정기 정도 검사에 대한 각종 규격을 살펴보겠습니다. 3차원 측정기의 정도를 시험하기 위한 규격은 CMMA, 즉 3차원 측정기 제조자 협회에 의해서 1982년에 제정된 것이 처음입니다. 그 후 독일을 비롯한 각국 규격이 정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에 KSB 5542 3차원 좌표 측정기 정밀도 시험 방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94년에 ISO 10360-2가 제정되었는데 현재는 각국이 이 규격을 그대로 자국 규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87년에 제정된 규격을 폐지하고 1997년에 ISO 10360-2를 그대로 도입한 GS B7440-2를 새로 제정했고, 참고로 우리나라도 ISO 규격을 그대로 도입한 KSB 5542를 새로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KSB 5542-2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차원 측정기 정도 표기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각 회사별로 CMMA나 VDI 또는 ASME 등의 규격을 개별적으로 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각국 간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국제 규격이 제정되는 등의 환경 변화에 맞춰서 ISO와 ASME 또는 ISO와 VDI 등과 같이 복수로 표기하는 추세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추후에는 ISO 10360-2로 통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CMMA 규격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일본 회사들은 주로 ISO와 ASME를 사용하고, 유럽의 회사들은 주로 ISO와 VD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KS에 준해서 정도를 표기하고 있는데, KS에서 ISO를 도입하면 자연히 ISO 10360-2를 사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에 ISO가 잘못 표기됐습니다. 정도 규격에 대한 개념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ISO 10360-2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10360은 모두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는 두 번째 파트만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트는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파트 2는 3차원 측정기의 정밀도 시험에 대한 규정입니다. 지금부터 ISO 규격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정도 규격에 비해서 ISO 규격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정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U1으로 표시하는 각 축의 측정 정도와 U3로 표시하는 공간의 측정 정도로 구분했으나, ISO에서는 U3에 해당하는 2로 3차원 측정기의 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브 정밀도 표시도 1차원과 2차원 그리고 3차원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던 것을 3차원 프로브 정도에 해당하는 R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2는 U3나 M에 해당하고 R은 V3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M은 CMMA 규격에서의 공간 정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른 규격들에 비해서 사용자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규격에서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으로 표시한 부분이 많지만, ISO에서는 대부분 사용자가 정하는 위치와 방향에서 등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정도 검사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현실성을 감안했다는 것입니다. 정도 검사의 범위를 두 점 간의 거리로 한정하고, 프로브 정도는 접촉식 포인트 프로빙 방식으로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항목에 따른 간이 점검 방법에 대해서 추천함으로써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ISO에서는 기준 게이지의 오차에 따라서 제시된 정도를 조정하는 방법과 정기점검 사이에 임시로 정도를 검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ISO에서 규정한 3차원 측정기의 정도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SO에서의 3차원 측정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수항 A와 측정 길이에 의한 변수항 K분의 L, 그리고 전체의 오차 범위를 제한하는 값 D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상수항 A와 측정 길이에 의한 변수항 K분의 L로만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전체 오차 영역 B만을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규격에서는 세 번째 방법을 사용했고, 그 나머지 규격들에선 대부분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측정 길이가 길면 그에 비례해서 3차원 측정기의 오차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오차 보정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처럼 반드시 측정 길이에 비례해서 오차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세 번째 방법이 더 효과적인 정도 표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값은 마이크로미터로 표시하고 측정 길이 L은 밀리미터 단위로 주어집니다. 이 세 가지 정도 표기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가 3.0 플러스 300분의 L인 3차원 측정기로 900mm를 측정했다고 가정하면 최대 오차가 얼마까지 발생하겠습니까? 여기서 900은 L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2는 3.0 플러스 300분의 900이 되므로 6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상수가 3.0 그리고 마이너스 3.0이 되고 300mm인 경우에 3마이크로가 늘어나서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습니다. 즉 여기가 6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표기 방법으로 계산한 방식입니다. 첫 번째 표기 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2가 3.0 플러스 300분의 L인데 전체 오차가 5마이크로미터로 제한된 경우입니다. 이때 역시 L을 900mm를 측정을 한다면 최대 오차는 얼마까지 발생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계산에 의하면 3.0 플러스 300분의 900이기 때문에 6마이크로미터가 계산됩니다. 그러나 전체 오차가 5마이크로미터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대 오차 발생량이 5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이 경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3.0은 상수가 되고 오차가 5마이크로미터가 되는 200mm까지는 거리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5마이크로미터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오차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규제가 되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결국 900ml를 측정했을 경우에는 전체 오차 범위가 5마이크로미터와 마이너스 5마이크로미터 이 범위로 규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300, 600ml까지는 비례해서 오차가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와 같은 방법으로 2가 3마이크로미터로 규제된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는 측정 길이와 관계없이 모든 측정 범위에서 3마이크로미터 그리고 마이너스 3마이크로미터 이 범위 내에 오차가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의미는 정도 검사를 위한 측정값이 그래프 범위 내에 존재하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고 그래프 범위 밖에 존재하는 측정값이 있다면 이 측정기의 정도 검사는 불합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ISO에서 규정하는 3차원 측정기의 정도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도 검사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7군데의 위치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측정은 내측이나 외측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7개의 각 위치에서 5개의 측정 길이에 대해 3회씩 반복 측정함으로써 총 105회의 측정을 실시합니다. 측정을 실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좌표계의 정렬을 미리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측정 결과를 계산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원 측정기의 오차는 측정값과 기준 게이지의 교정값의 차로 표시합니다. 정도 검사를 실시할 때 오차 보정을 위한 부속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자가 제시한 환경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온도 보정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전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도 검사를 위한 별도의 작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측정된 105개의 측정 결과가 모두 제시된 정도 2를 초과하지 않으면 합격입니다. 만일 2를 초과하는 길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10회를 다시 반복 측정해서 그 결과가 이 값 범위 내에 있으면 합격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재측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7개의 위치에서 각각 5개씩의 길이, 즉 35개의 이 중에서 최대 5개까지 그리고 각각의 길이에서 3회 반복 측정 시에 이 값을 넘는 값이 1개인 경우에 한해서 재측정이 허용됩니다. 만일 재측정을 해야 될 길이가 5개가 넘는다든지 각각 3회를 측정했을 때 2회가 이 값을 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때는 재측정 없이 불합격 판정이 되겠습니다. 정도검사에 사용되는 기준 게이지는 국가표준과 소급성이 유지된 단차 게이지 블록이나 게이지 블록이 추천됩니다. 게이지는 검사되는 3차원 측정기의 공간 대각선 길이의 66% 이상 그리고 30mm 이상이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게이지의 오차는 제시된 정도, 즉 3차원 측정기 제조자에 의해서 제시된 이 값의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정도검사를 실시할 때 사용자가 제공하는 기준 게이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게이지의 오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제공하는 기준기의 오차 F가 이 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도를 기준기의 오차를 포함한 값으로 다시 정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3차원 측정기 설치 시에 실시하는 측정기 자체의 정도 검사와 기준기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측정기를 설치하고 난 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정기검사라고 합니다. 정기검사 방법은 설치 시의 정도검사와 동일하고 정도는 E 대신에 V로 표시합니다. 다음은 프로브의 정도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브 정도는 R로 표시합니다. 프로브 정도검사를 위해서는 측정기 정도검사에 사용한 프로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프로브를 교정해서 사용되는데, 이때의 프로브의 조합이나 교정은 제조자가 제시한 방법에 따릅니다. 교정된 프로브를 이용해서 기준구의 반구상에 무작위로 25점을 고르게 분포시켜서 프로빙합니다. 반구의 방향은 사용자가 지정하고 프로브의 방향은 측정기 축과 평행하지 않게 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는 프로빙된 25개의 점을 이용해서 최소자선법으로 구의 중심좌표를 구한 후에 계산된 중심에서 각 프로빙 점까지의 거리 25개를 구합니다. 25개의 거리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한 다음 그 값이 프로브 정도 R을 넘지 않으면 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만일 그 값이 R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프로빙 시스템을 다시 점검한 후에 프로브 교정부터 정도검사 작업을 다시 실시합니다. 구를 다시 측정해서 얻은 값이 R을 넘지 않으면 합격이고 R을 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프로브의 정도검사를 위한 기준 게이지는 보통 10mm에서 50mm 사이의 기준구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는 30mm 정도까지를 사용합니다. 기준구의 오차는 제시된 프로브 정도의 20%를 넘지 않아야 하고 프로브의 휨 오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구를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경이 아니고 견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이 3차원 측정기 설치 시의 프로브 정도검사 방법인데, 설치 시에 정도검사를 실시한 후에는 주기적으로 점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에도 검사 방법은 동일하고 정기검사 결과는 R 대신 S로 표시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처음 3차원 측정기를 도입해서 설치할 때 실시하는 정도검사와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정도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정도검사는 필요할 때마다 실시하는 수시검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시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시검사의 목적은 정기검사 사이에 수시로 정도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시검사 간격은 측정 시의 환경이나 제품의 정밀도 등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수시검사는 급격한 측정실의 온도 변화나 3차원 측정기의 사용 시의 충돌 등 측정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는 즉시 실시합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에 즉시 어떠한 준비된 시표를 측정하고 그 값을 기록해 놓았다가 수시검사에서 얻은 측정값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수시검사를 실시합니다. 즉, 같은 시편에 대해서 설치 시에 정도검사를 마친 후 측정한 값과 수시검사 시
측정한 값을 서로 비교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시검사를 위해서는 용도에 맞는 시편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편에는 원이나 원통 같은 대표적인 기하학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표면 거칠기와 모양 편차가 양호하게 가공되었어야 합니다. 볼 바나 링 게이지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수시검사용 시편입니다. 프로빙 시스템의 수시검사 방법은 프로브 정도검사 방법과 동일합니다. 프로빙 시스템의 수시검사는 다중 프로브 조합 등과 같이 실제 사용하는 프로브 조합에서 프로브 정밀도가 변화하는 것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차원 측정기 설치 시에 프로브를 여러 개로 조합해서 정도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수시검사를 실시해서 설치 시에 검사한 값과 수시검사 시에 검사한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계속 검사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ISO 10360-2에서 규정하는 3차원 측정기와 프로빙 시스템에 대한 설치 시의 정도검사와 정기검사, 그리고 필요에 따른 수시검사 방법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3차원 측정기의 사용에 있어서 정도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3차원 측정기 사용자는 현재 사용 중 측정기의 정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IS 규격이나 또는 앞에서 언급한 기타 규격을 참조해서 각자의 실정에 맞는 자체 정도검사 규격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나 계량측정협회 또는 3차원 측정기 국가교정검사기관인 주식회사 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차원 측정기의 정도검사에 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